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 2학기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정정책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보통 첫 시간에는 OT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교재는 무엇으로 하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온라인으로 대체해 가지고요, 수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과목은요, 재정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1학기 때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학이나 재정정책이라는 과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미시경제나 거시경제도 그렇듯이 또 세부적인 항목으로 또 나눠집니다. 분야를. 거시도 뭐 화폐금융론이라든가 뭐 국제경제학이라든가 나눠지고요. 미시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이론, 산업조직론 등등등 나눠진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재정학을요, 보통 한 학기에 다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교수님들 강의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1학기 때 재정학을 하면서 재정학의 앞부분을 하고요. 재정정책은 이제 재정학의 뒷부분을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1학기 때 재정학 듣지 않았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있습니다. 그냥 경제 원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아시면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여러분들께서 아니 내가 재정학 과목도 안 들었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판단하시면서 수강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좋은 마지막 기회니까 설명을 잘 듣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죠. 자, 수업은요 플립 러닝이라 해가지고요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절충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이렇게 목요일 날 12시부터 1시간 15분 정도, 1시간 반이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프라인은 제가 미리 사전에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거야. 제가 만약에 욕심부리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찍은 영상을 막 한 10시간 찍어놔가지고 보고 오세요 한 다음에 이때는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라고 하면서 막 과제를 내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수업, 빡빡한 수업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대략 1시간 반, 2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챕터 3을 나간다 그러면 앞부분을 제가 온라인으로 올릴게. 그럼 그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오신 다음에 그 뒷부분을 종결하는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러한 온오프 하이브리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을 텐데 또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현재는 잘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요 전 타이밍에 또 재정정책 과목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두 개 차이점은 뭡니까 하면요. 교재가 달라요. 아마 강의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앞반에서는 로젠의 재정학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뒤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수업은 구르버 교수님의 재정학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있고,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수 과목 경제원론 1 정도 아니면 미시경제학 정도 있으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잘 소개하면서 설명드리고 같이 읽어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뭐 사실은 경제원론 1 정도만 수강을 하셨으면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교재가 이거야. 조나단 그루버 교수님의 재정학과 공공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온 지도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고요. 재정학 책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최신의 내용과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래도 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은 책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좋은 강의는
좋은 책을 잘 정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면 그게 좋은 강의가 아닐까. 뭐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사실 제 강의도 필요 없죠. 제가 뭐 강의할 게 뭐 있습니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의 교재는 따로 있는데 책과 상관없이 제가 또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것 같이 해서 다른 얘기를 떠들게 되면 사실은 뭐 교재 선정할 필요도 없고요. 방향이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도 제정하게 바이블 책의 한 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목차대로 차근차근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미리 하고요. 뭐 대략 한 2시간 되고 이걸 1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요. 자기 학습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원하진 않습니다. 저는 재정학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더 관심 있어서 책의 레퍼런스라든가 읽을 거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여건과 목표에 맞춰서 셀프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내용을 보면요. 이 앞에 일부에는 재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목적이 무엇이고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그리고 실증 분석의 도구, 그리고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언제나 예산을 분석하면서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굉장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계도 그렇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 불황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때 재정 지출을 많이 한 관계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거예요. 만약에 1학기 때 재정학 수업을 이 교재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니면 로젠의 재정학이나 일반적인 재정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께서도 이 앞에 재정학의 연구 목적이나 분석 도구 같은 것들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중간에 뻥 가긴 뭐 해서 요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재정학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론적 도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우리는 하면 되지. 제가 온라인을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추석 때 갈 데도 없거든.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명절 때 뭐 고향에 내려가시거나 집에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2부는요, 이제 약간 재정학의 고전적인 타픽이 되는 시장 실패와 관련한 외부성 공공재, 그리고 어떤 정부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정치 경제학이라 하는데 공공경제학, 공공선택 이론 해가지고 뭐 투표라든가 아니면 정치인, 관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제도라 할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출, 그리고 지방정부가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재정 상태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조해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보조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의 분석 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타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육 같은 것도 사실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 외부성을 창출하게 되는 공공재 역할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이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공공재를 할 수도 있는데 대학 교육이라든가 성인 교육 같은 건 좀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파트는 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요거는 보통 1학기 때 재정학 거기서 많이 다루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 요것도 아마 했었을 텐데 우리는 조금 욕심을 낼게요. 메인 타픽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세 파트, 조세의 이론과 실제 이쪽 파트이고요. 요것도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역할,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관련된 국민연금 관련된 그런 얘기들 요게 중요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얘기들도 살짝 볼 건데 그냥 주로 책에 있는 내용 전달을 할게요. 어떤 방향과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 불평등과 정부 이전 지출 제도, 소득 재분배라든가 아니면 공평성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요.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요, 노후를 대비한 그러한 요쪽 파트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쪽 파트, 요거 간단히 끝내고 요쪽 파트 하고, 그 다음 여기 조세 파트 들어갈 거야. 조세는 어떻게 작동되는 게 바람직한 조세이며 조세의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의 최적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세금을 때리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그 세금을 좋아하진 않겠죠. 피하고 싶어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위험 감수, 위험, 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인 조세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간단히 끝내고 진도를 쭉 나가다가 혹시 여기쯤에서 제가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종강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뒷부분은 제가 혼자 강의를 겨울방학 때 쓸쓸하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 뒷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촬영을 하거나 혼자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 정도 하면 중요한 토픽들 다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에 챕터 1장에 대한 얘기고 요게 3장에 대한 3부에 대한 얘기고 요게 4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책이 되게 양이 많으면서 알차고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 내용을 사실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린 것들을 한번 읽을 거리라든가 그런 걸 따라오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밝은 표정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은 이때 교수님 얼굴 그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는 뭐 감싸왔네요. 뭐 머리를 쥐어 뜯고 있어요. 다들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뒤에 컨닝 페이퍼 같이 이렇게 있어도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경제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억지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강제로 듣다 보면 또 관심도 생겨요. 조금씩 아는 게 많아지면 또 관심이 더 생겨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팍 뇌리를 뚫고 가는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는 좀 자꾸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을 안 치는 방법이 시험 보는 거지 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저는 시험을 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이캠퍼스에 막 문제 올려가지고 막 OX 문제 더 올리고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중간에 퀴즈 같은 것도 없고요. 이 평소 학습이 약간 출석과 관련한 이런 것들 있고요. 뭐 과제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요. 우리 교과서 보시면 뒤에 연습 문제 괜찮은 게 되게 많이 있거든. 그 연습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내거나 참고해서 내거나 아니면 제가 그루버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 전 타임에 보면 같은 파트에서 내용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로젠의 재정학이 있어서 로젠의 재정학에 있는 연습 문제를 또 빼서 여기 시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루버 교수님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일부 빼서 앞반 수업에 있는 로젠의 재정학 시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낼 수 있으니까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수업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 잘 보시고요. 책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끝!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출석은 요즘은 100% 빠지지 않고 당연하게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
과제에서 제가 뒤에 연습 문제라든가 읽을 거리라든가 앞에 얘기가 미국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들을 좀 조사해서 발표 같은 거 조별 발표할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결정해 볼게요. 발표 같은 거를 통해서 아니면 조별로 뒤에 연습 문제 풀어오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합의를 하도록 합시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뭐 점수를 대략 제 지금 마음속에는 한 2점 정도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동네보다는 이쪽 동네로 가도록 하시죠. 근데 늘 이렇게 다수보다는 소수의 이해간 사람들이 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학습 자료는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랑 이렇게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음 블로그에다가 과거에 제가 수업했던 자료들 기출문제를 다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다음 블로그가 이렇게 재정비되는 뭐 티스토리인가 뭔가 클릭해 가면서 좀 뭔가를 이렇게 백업해 두세요 했는데 안 했어요. 설마 뭐 없어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약간 경제학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질의응답 받는 그런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까지 들어가야 돼. 스터디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왼쪽에다가 과거에 냈던 기출 족보를 이렇게 쭉 올렸어요. 강의를 아마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날 때 조금씩 올리거든요. 미리미리 다 하면 좋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내일 할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하잖아? 그럼 내일 되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 우리 아마 여러분들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뭘 잘하기 위해서 선행학습 같은 걸 많이 하잖아. 저는 뭐 그닥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막 미리 땡겨 해. 그러면 막 재미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되면요 막 대학교 과까지 다 땡겨서 하고요. 대학교 1학년 오면 뭐 경제 원론 그때 막 맹쾌 경작 배우는데 그때 아이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거 다 봤어요. 할 게 없는 거야. 한 박자씩 더 앞서가는 게 좋기도 한데 약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경제 원론 시간에는 미시 얘기해야 재밌어 하고 미시 시간에는 뭐 대학원 얘기해야 재밌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너무 앞서가는 거지. 그러면 인생의 종착점을 죽는 건데 빨리 죽어서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알아보고 싶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저도 그냥 게으른 거에 변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갑자기 생각날 때 자료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볼 건 아닙니다. 문제를 볼 건 아니고 그냥 문제 스타일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낼까? 주관식으로 낼까? 주관식도 약수령일지 서술형일지 궁금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구나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안 봐도 됩니까? 또 그건 아니야. 제가 시험 문제를 내다가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든 몇 문제를 새롭게 내고 아이고 앞반에 있는 로젠의 재정학 책에 있는 거 몇 개 베껴서 낼까? 베껴내고 구르보 교수님 책에 있는 거 베껴내고 근데 뒤에 문제를 더 만들어야 돼. 창의적으로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옛날 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뭐야 별걸 다 강의했네. 그래가지고 과거 재정학 한 것 중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참고로 보시되 풀어보실 분은 풀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뭐 답은 뭡니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다시 이걸 뭐 생각해서 뭐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강의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4만 명 넘어가지고요. 여러분 덕분에 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대에서 지난 학기 강의한 것도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 올라가면 새로운 것도 계속 올리고 과거 영상 중에서 도움될 만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미시경제학이라든가 재정학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될 만한 뭐 영상이 없을까 하면은 여기 좀 찾아보시면 이것저것 계속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이거 보면 영상이 3,600개가 올라가 있어요. 아마 웬만한 그 구독자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막 한 100만 명 되는 구독자만큼 동영상 그냥 막 이렇게 엄청나게 헤비 업로더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끝맺음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첫날은 이걸로 OT를 대체할 것이고 둘째 주 있잖아요. 그때 제가 사전에 영상을 챕터 1장 같은 거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고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요. 아이캠퍼스에 메시지를 활용해서 질문 올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이캠퍼스를 항상 스마트폰에다도 어플을 깔아놓긴 했는데 항상 그거를 들여다보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급하거나 혹시 제가 읽음이 좀 하루 지났는데 안 읽고 있다 그러면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메일은 수업 계획서에 보면 한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선구장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메일은 빨리빨리 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고 출석은 매번 부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요한 날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리 사전에 전날 아니면 수업 전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뭐 한 학기 동안 무슨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까지는 제가 출석으로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번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매번 몸이 아프고 뭐 맨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뭐 두 번, 세 번 요 정도까지는 제가 오케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업과 관련해서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메시지로 질문 주시고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에 같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